인터넷 신문 뉴스모아가 창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됐고요. 지역의 언론을 좀 이렇게 중심을 잡아 나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그래서 좀 좋은 말씀 들어보려고 권형렬 도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예. 송우혜 아나운서님 아주 네.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예. 너무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실은 학교 다닐 때 최고에 어려웠던 게 어려운 조건에서 다녔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80학번인데 네. 졸업하는 해에 제가 아버님이 갑작스레 47살에 쓰러지는 바람에 제가 당시에 바로 학교를 못 가고 네. 한 해 묵었다가 이제 강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들어갈 때 제가 꿈이 총학생회장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한 꿈을 갖고 들어가서 그 당시에 무역학과 1학년 들어가면서 가대표를 하면서 네. 또한 나중에 총학생회장을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선거가 일반 기존 선거나 거의 다름이 없었어요. 거의 다방을 얻어야 되고, 네. 다방을 얻어야 여관을 얻어야 되고, 식당을 얻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세 가지를 갖춰야만이 네. 선거를 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이 되는데, 저는 워낙 어려운 환경이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를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그 당시에 조항시장 깡보리밥집 예. 그때 한 끼당에 1,000원인가 2,000원 아. 아주 상당히 맛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참모들을 거기다가 일단 나중에 그 식대값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그걸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경찰서에 무전치식으로 예. 고발까지 당했었고 했는데 그 당시에 가서 사실대로 학생의 신분으로서 솔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더니까 조서받는 그 담당 경찰관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하고 무역회사 다니면서 그걸 갚은 기억이 납니다. 학창 시절의 가장 추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진짜 학생 때 총학생회장 출마를 해도 돈이 참 많이 들어가겠군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다방이죠. 이제 어떤 사무실 네. 용으로 쓰려고 이제 다방. 학생들을 이제 네. 그 표를 득표를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대상이 학생이 있었죠. 네, 그렇죠. 학생들을 강원도의 뭐 춘천, 홍천, 영월, 뭐 삼척, 속초 이런 동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장소가 다방밖에 없었어요. 네, 그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했었고 했는데 제가 그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가 강인한 정신력, 의지력을 키워왔다고 봅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소외계층, 정말 그늘진 곳, 이런 것을 제가 나름대로 봉사하면서 또 지금까지 왔는데 특히나 제가 이번 선거를 하면서도 강릉 4선거구라 하죠. 우리 선거구가. 예. 주문진, 영곡, 사천, 경포, 초당, 송정. 네. 도의원으로서 당선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4선구가, 강릉 4선구가. 특히나 주문진이란 다양한 계층 분들이 사는 그런 주문진은 특수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당선해서도 늘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 함께 안 하면은 재선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저희 4선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시내권은 의원들이 그런 민원이 거의 없는데 네. 우리 주문지역은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로 삶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르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늘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을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그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네. 네. 그 결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시는 뭐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게 네. 어떤 상인지를 일단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전국
지방의원 네. 공약 실천 이행 평가에서 제가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선거 정책, 선거 출마할 때 지역민을 위한 공약사항입니다. 네. 네. 공약사항을 가장 성실하게 이행한 것. 이 검증이 상당히 그 검증이 아주 심도 있는 검증을 하더라고요. 네. 수상할 때 서울시청에서 했는데 가보니까 검증 자체가 상당히 그 신뢰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된 동기는 그동안 나름대로 강원도의회에서 매 회기 때마다 네. 우리 정책 대안 제시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건 특히나 가장 그거 한 것은 지난 올해 같은 경우는 네. 2012년도 당초 예산 심의 과정에서 네. 우리 FTA로 인해서 우리 농어민들이 상당히 예산에 예산 반영이 저조했기 때문에 네. 제가 예산 심의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보이콧을 놓고 우리 농어민들의 FTA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우리 상임위에서 한 400억 정도를 더 확보해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러한 네. 과정이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 예. 특히나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특히나 우리 동해안이 어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나 네. 고성서부터 동해 삼척까지. 네. 근데 북한 수역 내에 동해안 북한 수역 내에 중국 어선이 대거 예. 출몰을 해가지고 네. 우리 고품종 청정 어종인 우리 오징어 이런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가지고 예. 우리 동해안 고품종 청정 어종이 씨가 많을 났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동해안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강원도의회에서 이러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해수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라는 제가 5분 자유 발언을 해서 그래서 그걸 반영을 시키려고 나름대로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냐면 연간 한 4만 7천 톤 금액으로 얘기하면은 한 1,200억 정도를 우리 어업인들이 나나요? 북한 수역 내 중국 어선 출몰로 인해 피해를 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해수부 장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국가 차원에서 그 대처를 하다 보니까 좀 덜 했는데 네. 해수부가 없어지면서 해수부 장관 역할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속되다 보니까 네. 실장이라는 그 자리가 해수부 장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힘이 너무 적다. 예. 그래서 해수부를 제가 부활시켜라 이래가지고 이번에 정문원 의원도 네. 어업인들 북한 수역내 특별법을 제정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 어업인들을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고요. 특히나 또 우리 청정 아름다운 동해안 지역의 해안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예, 참 많은 문제더라고요. 그 아름다운 우리 동해안 경관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조사 대상 38곳 가운데 C 등급이 12군데고 네. D 등급이 15곳, 예. 전부 28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네. 그 3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지역이 9군데인데 그 중에 5군데가 우리 강릉, 동해안, 남항진 이쪽입니다. 그래요? 이래서 이런 것을 빨리 국가 차원에서 그쵸.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국가 사업으로 해결해라. 우리 지방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다 보니까 네. 우리 지방 예산으로는 이 동해안 해안 침식을 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찔끔찔끔 공사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임시 방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계 올림픽을 유치하고 이런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을 그거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투여를 해가지고 네. 국가 사업을 해야만이 이게 제대로 미래지향적인 어떤 우리 동해안 해안 침식을 방지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주장해서 예. 강원도의회에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FTA 이제 문제로는 우리 강원 농업이 아주 침체적으로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우리가 특화 품목을 집중적으로 투여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우리 강원 농업이 살아나야 된다. 그렇게 대처를 하라고 주장한 적도 있고 특히나 또 이번에 그 환경부 생태자연도 수정 고시안이 네. 그동안에
규제로 완화됐었는데 네네. 다시 규제로 묶어놨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릉 지역 28% 이상이 수송 고시안에 이 규제로 족쇄를 채워넣는 바람에 네. 제가 강원도의 차원에서 의원 발의를 건의문을 해서 이걸 빨리 완화시켜서 이게 완화가 안 되면은 우리가 염원했던 동계 올림픽도 공사하는데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완화시키라고 해가지고 12월 내에 다시 수송 고시안이 재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상당히 제가 보람으로 느끼고요. 예. 특히나 또 이제 강원도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도 도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개선 발전 차원에서 농업 및 식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 제가 제안 발의해가지고 전국에 4번째로 의회 조례안 발의를 한 적이 있고요. 특히나 우리 강릉이 또 이 건설업 하는 분들이 네. 어렵습니다. 예. 우리 강릉이 총체적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뭐 공장도 없고 한데 그나마 우리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업이 활성화돼야만이 지역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데 지금 그 최고의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거리에 내 안개 생길 정도로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 우리 건설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특히나 원주 복선전철 동계올림픽을 해갖고 특구를 노리는 예지업체들이 특구를 노리고 전입해온. 그렇죠. 예, 그러므로서 있죠. 지방업체들이 어떤 보호 차원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래서 지방업체의 어떤 단 원주 강릉 복선전철에도 단 10m라도 우리 지방 영세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강원도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장한 적이 있고요. 네. 특히나 우리 한동의 출장소가 이제 본부로 승격됐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지난 회기 때 한동의 출장소를 리모델링 한다는 거를 예. 제가 그거를 리모델링 말고 네. 신축을 강구하라. 1960 우리 8년에 네. 한동의 출장소가 지어져 가지고 그 부지가 실은 강릉시 땅입니다. 그래요? 예, 건물만 도 땅이고 예. 그 차지에 이제 강릉시 560번지 교동 18필지 13필지 거기에 강릉시 땅하고 도 땅하고 교환해서 신축을 강구해라. 말 그대로 이제는 우리 한동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고 또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고 함으로써 이제 한동의 본부로 승격되면서 늘 얘기한 최문순 지사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제2청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어업인의 수산 정책의 최고의 기관으로서 네. 이제 신축으로 가야 한다. 그런 것을 주장한 것이 상당히 그 어떤 의정 활동의 정책에 반영되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우리 영북에 가면은 그 전파 관리소가 네, 전파 감시국이 있습니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파 관리소에 관련된 분이 당장 대구하고 영국 전파 관리소하고 흡수 통합이 되니까 이거를 강원도 의회 차원에서 막아달라고 요청이 민원이 들어와갖고 네. 제가 그것을 5분 자유 발언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건의서를 해 그걸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하고 여기하고 예. 통합을 하는 거죠. 그 대구는 1995년에 됐고 우리 영국의 전파관리소는 우리 강원도 기관이고 네. 국가기관입니다. 네. 1964년에 여기는 건립됐어요. 여기 인원만 해도 우리 강릉 전파관리소는 100명이고 네. 대구는 50명입니다. 여기 기능은 4급이고 네. 대구는 5급이에요. 네. 그러면 저쪽으로 흡수 통과되면 정치적인 원리, 힘의 원리로 통합되면 안 되는 거죠. 대구하고 통합된다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현상이에요. 예. 강원도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래서 제가 그 통합을 하려면은 우리 그 강릉 전파관리소 중심으로 통합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대구로 이 전파 관련된 이 사업하는 사람만 해도 업체만 한 6만여 군데가 됩니다. 만에 대구로 통합을 되면은 예. 거기로 업무를 보러 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리상 경제적으로 시간적 엄청난 손실이에요. 그리고 대구하고 통합이 되면은
50명이 여기가 5구로 격화되면 50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워크아웃 됩니다. 그 실업자가 발생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이 전파관리소 역할의 그 역할과 기능은 중요하면 우리 소미 아나운서님께서 잘 알 겁니다. 알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남북에 분단된 접경 지역, 뭐 연평도 그 다 여기서 전파관리소 다 찍어냅니다. 네. 여기서 다 감지를 해내고 하다못해 어떤 그 해일, 스나일 이런 네. 것도 전파관리소 다 그걸 합니다. 네. 이 업무와 기능이 상당히 중요한 데인데 내륙의 대구하고 통합된다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그러네요. 또한 예.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이 접경 지역으로 남북이 대치한 이런 입장에서 전파관리소의 중요성 제가 역설해서 우리 전파관리소를 지켜냈습니다. 그 답이 왔는데 그러자 통합이 됐어요. 그럼 거기에 100여 명 되는데 50명 정도로 워크아웃 시키면은 실업자가 발생되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점엔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로 아주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아니 그 전파관리국이 그렇게 통합이 네. 된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고 그리고 몰랐죠. 관련된 업체 종사자들도 그렇게 또 많다는 것 또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실 테고 아 그렇게 중요한 거였군요. 그 당시에 네, 그 직원분들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 그 소스를 줬을까봐 상당히 아주 어렵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 못 받았었어요. 네. 제가 모든 걸 찾아서 그 의원 발의를 하면서 정당성을 부르짖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강원도 의회에서도 쫙 기가 막히게 그걸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저 다른 데는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제가 그 건의문을 올린 결과 예로 대구를 이쪽으로 흡수 통합시켜라. 그렇죠. 그 정당한 정당성이 있고 예. 그 내용을 봐도 이건 뭐 충분히 그 이해가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 큰 반란이 일어날 정도로 제가 그 경각심을 부여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네.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상을 네. 또 주셨네요. 보니까. 아닙니다. 그- 뭐 부족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역민들이 늘 예. 관심과 예. 애정을 가져주시고 또 늘 저로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선거 때만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우리 지역민들께 어떤 은혜를 갖고 할 수 있는 거는 저에게 주어진 본분 강원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우리 지역민들한테 신세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강원도에서는 두 분이 받으셨다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선거를 할 때 선거 공약들을 네. 이제 잘 실천하는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쭉 이제 이렇게 의정 활동을 하실 거죠?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2년 반이 지났죠. 그렇죠. 예.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겨울이 지나면 바로 또 내년 후년 6월 또 달인데요. 이제 제가 그 의정 활동하면서 이러 보니까 그 막상 도의원이 되고 보니까요. 절반은 한 달에 절반 춘천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지역구 내려와 지역구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네, 네. 그 춘천하고 가는 거리, 거리도. 또 시간적 공간 문제, 이러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또 특히나 행사가 많아요. 네. 우리 지역은 특히나 행사가 많다 보니까 또 요즘 행정감사가 이제 이번 이제 지금 현재 회기 중입니다만은 네. 행정감사가 전주에 끝났고 26일부터 예산심의 들어갑니다만 11월 7일부터 12월 14일까지 38일간인데 행정감사나 예산심의하면 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서 보다시피 예산서를 우리 강원도 예산이 몇 조가 되는 예산을 다 검토를 해봐야만이 예산의 적정성 네. 그런 걸 정확하게 찍어서 예산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 지방 강력 의원들이 어려움이 뭐 보좌관 하나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상당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 말로만 도의원이 아닌 진짜 이제 참 공부하고 노력해야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요즘은 네. 보니까 저는 춘천을 거의
지금까지 강릉을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고등학교 졸업 무역에서 한 2년 내에는 강릉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만 춘천 가도 네. 그 도청 앞에 여간 생활하면서 네. 네. 그 요선동 그 일대에서 하지 그 애를 거의 벗어나 보질 못했어요. 강에 뭐 시간 많고 뭐 저녁으로 뭐 술 한잔 이런 거의 상임위 자체 끝나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요 이 지방 강력 의원들이 옛날하고는 틀리다. 아, 그 노력하지 않으면은 또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저 의원 하면은 아, 열심히 하고 저 의원한테는 그런 신뢰감이 있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생각합니다. 요즘은 모든 게 공개되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다 보이잖아요. 그게 뭐 예. 당연한 거긴 하겠지만 하여튼 어려운 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달에 반 이상을 춘천에 계시면 그래서 집에서는 그 어떻게 가정은 네.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빵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또 이제 빵점은 아니시겠죠. 저 성격이 늘 소통하고 배려하고 또 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는 별로 행동을 잘 못합니다. 항상 이 배려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집에 어떤 가족들하고 그 생활하는 게 거의 드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저 밑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예. 이제 하나는 이제 군대 가고 하나 이제 고2인데 예. 그 어렸을 때 그 함께 뭐 여행이라든가 예. 이렇게 함께 못한 것이 요즘에 와서 좀 아쉬워요. 예. 크니까 그죠. 예. 어떤 부모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게 상당히 그 좀 아쉽고 이 좋은 세상에 가족들하고 우리 그 애들하고 여행도 예. 좀 가고 이래야 예,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런 게 거의 못했어요. 거의 그러다 못했어요. 보니까 예. 그런 점이 좀 후회감이 있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 뭐 지금에도 늦지는 않으실 텐데 워낙에 근데 바쁘니까. 이제 그러니까 안 따라가려더라고요. 네. 자기들끼리 예, 놀려고 예, 그러죠. 근데 남편감으로서는 물론 외부에 물론 하시는 일이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외부에 잘하시고 그러는 거는 좋지만 집안에서도 잘하기를 원하는데 그 뭐 밖에서 예유 착한 내강이라나 남편들이 그 좀 두 가지 다 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막상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이제 부인들은 밖에 걸 조금만 줄이고 그거를 안에다가 이렇게 좀 같이 배려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게 참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우리 송미 아나운서님께서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네. 앞으로 네.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을 네. 가정에 좀 충실하도록 더욱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러시다면 제가 또 사모님한테 또 이렇게 제가 점수를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성격이 이렇게 네. 이렇게 다정다감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신 거예요? 이렇게 탁탁 제가- 부어주세요? 내적으로는 정이 넘쳐 흐르는 저 자신이 볼 때 넘쳐 흐른다고 보는데. 본인이 볼 때? 네. 근데 풍기는 좀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그래서 좀 보이시네요. 좀 강하게 네.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좀 열정이 강합니다.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의로 살아왔고. 사업 거의 자주선거하면서 사업을 하면 저는 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면 꼭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신의란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그렇죠. 어떠한 약속이 있을 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먼저 약속 시간 한 10분, 20분 전에 가 있어요. 강원도 의회에서도 10시부터 핵이면은 새벽 5, 6시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갑니다. 그 정도로 그 사우나 안 하면 그냥 씻지를 못하면 그냥 씻지를 못해요. 거의 매일 사우나를 가야 되고 그 정도로 그 철두철미한 그리고 주민들과 약속했으면 꼭 실천을 해서 예산을 갖다 달라면 그걸 메모링 했다가 그걸 꼭 해갖고 그걸 성립이 되도록 네.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그렇죠.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서 다음 기회에 또 해보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저 사람 참 책임감이 있구나 하는 거지. 말로만 알았다고 해놓으면 우리 선출직으로서는 신뢰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저희 그 누구보다도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유, 너무너무 좋은 거죠. 뭐.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렇게 또 강하신 면에 의외로 그 아주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그런 면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런 분들 거의 이제 의원님처럼 이렇게 강하게 보이시는 분들의 이면에는 너무나도 그 의외의 면들이 따뜻한 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사모님께도 그렇게 따뜻한 면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지 않을까. 물론 그 저기 뭐 집사람 같은 경우도 요즘 뭐 김장철에 오늘 또 가고 어제도 가고 했습니다만 가서 묵묵히 그냥 또 여성 뭐 이 선출직 하다 보면은 너무 날때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묵묵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뭐 저를 위해서 그렇겠죠. 뭐 아, 그게 뭐 다 당연히 그렇게 그렇겠죠. 닮아가더라고요. 네. 예. 네. 그러한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마음적으로 그게 우러나야 되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봉사에 이 몸에 아주 습관화가 돼야만이 오늘 어디 봉사 김장한다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되는 네. 거지. 오늘 뭐 어디 가야 된다는 어떤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 봉사는 참 어렵다고 봐요. 맞습니다. 한두 번이죠. 네. 그것들은 한두 번이고. 예. 그 평소 술은 자주 제가 술 많이 합니다. 네. 예, 술은 좋아서 하기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상대방 마음을 거절을 못 하다 보니까 또 지역구 가면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거부하면은 그 또 행사를 가면은 거의 한 바퀴를 돕니다. 인사하러 하러. 그동안 바빠서 못 찾아뵀다. 잘 지내시냐? 이러면 한잔 하고 가라고 이러면 그걸 거절을 하면은 저 사람이 성의를 무시한다 할까봐 그렇죠. 다 받아먹는 성격에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도 그죠? 보면은 네. 누구도 못 가주신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이 정신력을 갖고 하면 뭐 안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술은 별로 세지는 않았는데, 술을 또 받으면 정이 많아가지고 빨리 먹고 상대방을 줘야 되는 그런 배려심이 강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런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이 조정을 하죠. 예. 체력이 안 따라주시는 거죠. 그리고 작년하고 봤을 때 이 술 해독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가려가면서 그러셔야 예. 됩니다. 때문에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네.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제 의정 활동을 이제 계속 열심히 하실 테지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또 뭐 지역구에 또 특별한 어떤 그 고민거리나 이런 사항들이 혹시라도 또 있으신지 그런 건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건지. 우리 강릉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염원했던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습니다. 네. 또한 동계 올림픽을 가장 그 수혜를 받는 우리 지역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같이 소통하고 화합해야 되는 그러한, 특히나 강원도 쪽으로도 화합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 올림픽 세계적인 올림픽인데 요즘에 뭐 형성의 스노보드라든가 원주에 아이스하키를 유치하려고 서로가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강원도도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특히나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강원도의회에서도 많이 주장하고 합니다만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갑니다만은 또 올림픽이라는 유치할 그 과정에서 IOC와 약속도 이념도 있고 이랬는데, 그게 그러한 거 봤을 때 이제 유치는 했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그러기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강원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 재정 자립도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SOC 사업 이런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비를 많이 확보해 와가지고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강원도정은 최문순 도정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우리 도의원들이 다수당이면서 야당입니다. 네. 그 시기에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새누리당의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 도민들이 기대하는, 여당으로서 기대하는 우리 강원도의 산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달라고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 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9명의 저는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을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그 당선시킨 거는 그만큼 믿고 앞으로 올림픽 관련된 SOC 사업 모든 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또 도에서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수당이다 보니까 도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서로가 우리
강릉,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지혜를 모른다면은 올림픽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강릉으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옛날 제1 강릉 도시가 빅3 도시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지금 후퇴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강릉이 살아나려면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 이제 원주 강릉 보성전철도 됐고 또 역도 지하로 됐고 또 동계올림픽도 유치됐고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곧 우리 박 후보님께서도 약속했고 이러면 본 지정이 틀림없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그거 한다면은 우리 강릉 어려운 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입니다. 네, 네.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릉이 어려워요. 빅3 중에 최고 뒤졌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과 우리 선출직들이 다 지혜를 갖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 남은 그 의정 기간 동안에 네. 그렇게 정말 우리 작게는 강릉 또 크게는 강원도 전체를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네요. 네, 네. 예, 오늘 아주 뭐 이것저것 많은 걸 여쭤봤고 또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